5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3한부터 4군사실까지의 대략을 보겠습니다. 목차를 통해 그 대략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강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3한부터 제8장 4군사실까지의 목차입니다. 제5장 해동역사 세기 3한 구려, 부여, 한, 맥, 마한, 진한, 변진. 진한의 언어는 진나라와 비슷하다. 마한의 50여 개 소국, 진한의 12개 소국, 변진의 12개 소국. 한과 외는 모두 대방군에 속한다. 동이의 모든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다. 제6장 해동역사 세기 예, 맥. 예는 동이의 별종이다. 예는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다. 맥은 동북쪽의 오랑캐이다. 제7장 해동역사 세기 부여, 옥저. 부여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부여 사람들을 잡아다가 중국에 팔다. 옥저는 현도군에 속한다. 옥저는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 옥저 동쪽에서는 어린 소녀를 인신공양한다. 이 중에서 부여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건대 부여국은 지금의 봉천부의 개원현이니 본디 우리나라의 구역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부여는 구려와 백제가 일어난 곳이기에 특별히 똑같은 예로 길을 둔다. 부여라는 명칭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부여국은 현도의 북쪽 일천리 되는 곳에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경계를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음루와 서쪽으로는 선비와 접하였으며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지방이 2000리이고 번디 예의 땅이다. 시아가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계란만한 크기의 무슨 기운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임신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시아를 가두었는데 뒤에 드디어 남자아이를 낳았다. 동명왕의 탄생 신화가 나옵니다. 왕이 그 아이를 돼지 우리에 버리게 하니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 주어 죽지 않게 하고 다시 마구간으로 옮겨 내다 버렸으나 말 역시 그렇게 하였다. 왕이 이에 신령스럽게 여겨 그 어미에게 데려다가 기르게 하였는데 이름을 동명이라 하였다. 동명은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다. 왕이 그의 용맹을 꺼려서 죽이고자 하니 동명이 남쪽으로 도망쳤다. 물고기와 자라가 떼를 지어 물 위로 올라왔으므로 동명이 이를 타고 건너갔다. 이어 부여에 이르러 왕이 되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육축으로 관직의 이름을 지어 마가, 우가, 구가 등이 있으며 고조선의 후예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부여국은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에서 일천리이다. 호구가 8만이며 산과 구릉 및 넓은 늪이 많다.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나라의 기로들이 스스로 옛날에 망명해온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 거기 원주민이 이제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여는 고려의 북쪽, 음루의 남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 위치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나라 궁궐에 나와 공물을 바치자. 부여가 한나라에 공물을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6년에 선비 단석계의 이름이 보입니다. 헌제 때 부여왕이 요동에 속하게 해주기를 청하였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이구태가 죽고 간우이거가 즉위, 마여를 또 왕으로 세웠다. 왕의 계승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사신을 경사로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의려가 나이 6세로 즉위하다. 이렇게 계속 부여의 왕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여는 나라가 부유하여서 선조 때부터 나라가 피폐해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모용외에게 습격당하여 격파되어 무죄가 조서를 내기를 부여왕은 대대로 충성을 지켜왔는데 내가 몹시 불쌍하게 여긴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무리들 중에 나라를 다시 세울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세우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의라가 나라를 다시 세웠다. 모용외가 번번이 부여 사람들을 잡아다가 중국에다 팔았다. 무죄는 이를 불쌍히 여겨 부여 사람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연왕 모용황이 부여를 습격하게 하였다. 드디어 부여를 격파하고 부여왕 현과 불악사람 5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모용수가 부여왕에 봉하였다. 누구를? 여우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화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금화가 도읍을 가서원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동부여다. 예전의 도읍지에는 해모수라고 칭하는 자가 와서 도읍하였다. 우리의 그 환단 고기에서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뒤에 대소에게 전하였는데 고구려의 대무신왕에게 격살되었다. 갈사왕에 대한 이름도 나오고요. 그 뒤에 남은 종족이 있어 진의 사신을 통하였는데 이름을 의려, 의라라 한다. 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8장 해동역사세기 사군사실 한 문제가 한 사군을 설치하다. 낭랑의 바닷 가운데 일본이 있다. 동이 한국 사람이 낭랑에 복종하였다. 선비가 현도를 침입하였다. 고구려가 요동을 침범하다. 부여는 본래 현도에 속한다. 한과 외는 대방에 속한다. 외의 여왕 비미호가 조화를 요청하다. 조선은 낭랑군 평양부의 조선현이다. 고구려 미천왕의 이름 을불리. 고구려가 요동과 현도를 정복하다. 이것으로 해동역사 세기 제5장 3한 이하 제8장 사군사실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민족 사설을 중심으로 한 상고사와 해동역사를 통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상고사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역사넷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고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동역사세기 제5장 3한 이하 제8장 사군사실편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두 리스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 내용이 있고요.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우리 역사에서 다룰 범위의 설정과 분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